대해서 알려진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꼭 빼먹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당뇨에 과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뇨 과일 먹어도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당뇨에는 과일이 안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좀 서먹서먹 하셔서 당뇨에는 과일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5분이 채 안 되시는데요. 결론은 과일은 당뇨에 별 상관이 없다입니다. 네. 단맛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되는데 단맛이 일단 너무부터 설명 잠시 할게요. 여기 내성 발톱이라는 거 아시죠? 네. 발톱이 특히 엄지 발톱인데 엄지 발톱이 자라면서 말리면서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아프죠. 네. 이 아픈 순간에 있어서는 출산할 때 고통만큼은 아플 겁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에서 그 당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 기침질이 자라면서 두꺼워지면서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안 들이고 100% 완치될 수 있습니다. 요 줄이라 적어놓고 관로에다가 야스리라고 내가 적어놨습니다. 실은 줄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고 야스리 그러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특히 당구 치시는 분들 야스리 그러면 잘 알아들으세요. 뭔지 아시죠? 네. 손톱, 발톱 가르는 거. 네. 그걸 가지고 이 발톱 전체를 갈아주세요. 얇게 만들어주세요. 예, 얇게 만들면은 이게 말려 들어가는 힘이 모자라서 약해져서 펴져서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자르고 마취 주사 놓고 어떻게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갈았습니다. 오늘 한번 갈으면은 대번에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발톱은 자랍니다. 그죠? 자라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은 이 속에 있던 것이 자라 올라오면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수고를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좀 기울이십시오. 기울이시면은 수술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다 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프린트물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 음식 소화물에 있어서 이 관계를 적어놨는데 그 제일 왼쪽에 탄수화물, 단당류, 그 옆에 단당류라고 하는 포도당, 과당, 유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탄수화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탄소, 수소, 화합물이다 이래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란 말이죠. 네. 식물이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 속의 물, 그 다음에 햇빛, 요것만 가지고 성장하는 식물들의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물, 햇빛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그 탄수화물을 우리 인간이 먹고서는 탄수화물의 기본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우리가 여름철에 먹는 포도의 포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여름철에 먹는 포도를 영어로 그레이프라 그러죠. 근데 이때의 포도당은 글루코즈라 그래서 앞에 이 포도는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 식물들을 먹고서 마지막에 소화 흡수되는 것은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는데 식물은 포도당이 되고요. 과일에는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이라 해서 과당입니다.
과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애하고 갓 태어나서 새 생명이 되어서 어린 애기들이 엄마한테서 받는 영양, 그거는 젖 속의 젖당 유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당류, 최종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포도당이 내 몸의 에너지로, 이게 전부 다 에너지로 쓰이는데 포도당으로 ATP로 전환이 되어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근데 과일 속에 들어있다 해서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보다도 훨씬 더 답니다. 어느 정도? 7배 내지 8배나 더 답니다. 단맛으로서 당뇨를 위해하다가 아니고, 당뇨병은 포도당의 인자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의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밥 한 공기 있죠? 밥 한 공기가 300kcal인데 여 속에는 통상 식약처에서 정의되기를 한국인들 밥 한 공기 속에는 200g의 쌀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쌀 200g 속에는 포도당이 78g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식을 가지고 하면은 78g의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과 동양, 사과의 200g짜리 사과를 가지고 분해를 해보면은 그 속에 포도당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7g 정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잘 먹는 수박 있죠? 수박 200g에 포도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5g이 채 들어있질 않아요. 거의 보면은 과당이 포도당하고 비슷하게 들어있는데, 과당의 특징은 상큼한 느낌과 단맛의 상쾌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서 내 몸을 유해화시키는 당뇨에 있어서는 과일은 드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저기 논문에도 정의가 되어 있고 아주 유명한 논문들마다 전부 다 그렇게 과일, 채소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논문 속에 과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당은 당연히, 그때의 과당은 과일 속에 있는 순수한 과당이 아니고 과자 속이나 빵 속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라는 똑철 털린 게 있습니다. 영어로 HFCS, 하이 프락토즈 콘 시럽이라 그래가지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 그래가지고 과일 속에 있는 천년의 과당이 아니고 옥수수에 들을 압착해서 꺼내버린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포도당이 약간 농도가 더 높은데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아주 성인병의 위해사항을 가져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뇨에는 과일을 드셔도 무방합니다. 요걸 오늘까지만 이전 4년, 3년 동안 해왔던 강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주로 암 환자입니다. 100%암 환자분입니다. 특히 남자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요. 여성 암 환자분들을 그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침 치료나 뜸 치료나 한약 치료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특히 뜸 치료할 때 이렇게 배에다가 뜸을 하겠는데 이렇게 올리시면은 참 보기가 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기억 말라오게 말씀드릴게요. 여성 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경우 병원에서 석류, 콩 드셔도 된다고 합니까? 드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전부 다 건강하신 분들이다, 그렇죠? 보통 보면은 여성 호르몬성 질환 때문에 그런 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병원, 그 사람이 걸린 여성 호르몬에 있어서는 동물성 여성 호르몬, 본인 여성 호르몬, 동물성 여성 호르몬이고요. 석류, 찌개도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 그런데 그 병원에서 갱년기 이후에 약 처방해 준 게 치계수 유래 뽑아내서 쓴 건데 그 여성 호르몬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입니다. 동물성 여성 호르몬과 식물성 여성 호르몬, 많은 여성 호르몬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앞에 하나 더 붙이십시오. 동물성 여성 호르몬과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엄연히 차이 납니다. 동물성 여성 호르몬의 위해성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inhibition, 막아주고 prevention, 차단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제일 많은 게 어느 건가 하면 씨앗입니다. 예. 씨앗과 계란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누가 전지전능합니까? 신이죠. 신이죠. 그런데 생물학자는 전지전능하다를 표현을 한 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체에다가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씨앗과 알입니다. 그죠? 알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온전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TV나 인터넷에 여기에 영양분만 다 백날 떼들어대도 씨앗 하나보다도 못 미치고 계란 하나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 종류, 여러분들이 아침 드실 때 곡식도 씨앗 아닙니까? 그죠? 다만 쌀이라는 부분이 제 당뇨에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건강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결론부터 일반론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거 6가지입니다. 맵게 드시고요. 기준을 잘 선정하십시오. 본인 입맛에 맞게. 옆 사람 입맛이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도 맵지 않다는데 나는 맵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거짓말 시키고 나를 해코지 시킨다. 이게 아니고 본인 입맛에, 사람마다 매운맛의 정도는 틀립니다. 며칠 전에 뉴스 봤더니 세계에서 맵게 먹기 대회가 열렸던데요. 우리나라 여자가 한 분이 출마를 했더라고요. 우승자는 기껏해야 7만 원 정도의 상금을 이제 했던데 외국 여자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네. 한입 매무는데 얼굴 인상이 완전 화려강산입니다. 불그라 포르라. 이 매운맛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본인 입맛에 맞게.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해조류보다는 해초류가 더 맞겠습니다. 미역, 김, 다시마 같은 거 해초류 많이 드시고요. 작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켜버린 것이 그게 영향이 커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채소, 과일 드실 때 껍질채 드십시오. 껍질에 농약이 많지 않느냐? 그 농약도요 인간의 지혜로서 만들어냈습니다. 최초에는 수학이 얼마 안 되다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해서 해충을 없애는 농약을 발명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인체가 먹어서 또 나빠지더라. 안 되겠다. 본인 막상 연구하는 본인도 인간이기에 그러면 농약의 해로운 부분을 없애자 해서 요새 나오는 거는 노출시키면은 일주일 안에 거의 다가 분해가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좀 씻어 가지고 하시면은 농약 부분 걱정 없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고요. 콩 많이 드시고요. 고기 많이 드시되 이것도 삶은 고기.
아마 여러분이 여태까지 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을 겁니다. 몇 개 드시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간의 에너지 모식도를 그려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에너지 모식도인데요. 아랫도리, 신장, 여기는 한의학적 사고와 현대의학적인 그 인간의 에너지 모식도인데, 신장 콩팥은 아궁이 불쏘시기, 불을 펄펄 끓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아랫도리는요. 원기가 용출하는 것이지요. 이 불로서 중간 부위에 소화기운을 뜨뜻하게 데우니까 밥을 먹어서 익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랫도리는 뜨겁고 소화기운은 온도가 여기보다는 떨어지겠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소뚜껑을 덮어놔야 그 열이 온축이 되니까 소뚜껑은 시원하고 따뜻하고 뜨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되게 손녀나 혹은 따님들 여름철에 멋진다고, 이거 뭡니까? 배꼽티. 네. 야, 특히 여성분들은요, 아랫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보금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보금자리니까 얼마나 귀중한 곳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자궁이라 그러죠. 자가라고 안 씁니다. 집가자를 안 씁니다. 귀한 곳이라서 궁자를 씁니다. 항상 배꼽지 절대로 못 잊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뜨거워진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물이 뜨거워진 것이 심장의 박동으로서 온몸에다가 보냅니다. 뜨뜻한 물을 보냅니다. 뜨뜻한 물이 내 온몸을 따뜻하게 뜨뜻하게 해주고요. 이래서 안방 건넌방 할 거 없이 쭉 돌아다니다가 물이 이제 열을 다 에너지 발산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물통으로 들어옵니다. 차가운 물통. 폐로 들어와, 폐에서 식혀주는 거죠. 예. 폐에서 식혀진 물들은 다시 뜨거워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역동성을 갖고 있다. 모든 생명체, 특히 모든 생명체가 전부 다 역동성,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름하여 순환이라죠. 순환.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데, 이 여성분들 손발 차갑다, 온몸이 차갑다, 이런 분들 심장의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에 물도 모자라면은 덜 뜨겁겠죠. 그 다음에 관이 녹슬면은 덜 돌아가면서 차갑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심장 기능도 좀 좋게 만들어야 되고, 심장 기능 좀 좋게 하려면은 차가운 거 먹으면은 심장이 발동이 더 잘 될까요? 따뜻한 거 먹으면 더 잘 될까요? 따뜻한 거. 따뜻한 것 중에서도 우동이 심장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해줄까요? 짬뽕이 더 활발하게 해줄까요? 짬뽕이죠. 그게 바로 뜨뜻하고 매운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 뜨뜻하고 매운 것이 우리 몸에 잘 돌아다닌다? 느낌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땀이죠. 콧잔등에 땀이 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땀을 드시고서 복날, 철렵이라는 미명하에 좋다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콧잔등에 땀 흘리는 것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신에 맞게 몇 개 먹자. 이 여자 힐라리 여사 알지요? 이 여자 핸드백 속에 아주 매운 고추를 넣고 다닌답니다. 네, 한참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에. 그래서 꼭 갖고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맵다 그래도 세계에서 하는 거 보면 한 7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매운 게 여기 동남아 지역, 그 다음에 북구 유럽도 엄청나게 맵거든요. 이거 매운 거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위염 걸리고 암 잘 걸린다 그러죠. 근데 이 나라나 북구 유럽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한테 있어서 이 위암 발생률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매운맛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고추의 매운맛 성분을 위염증을 억제하더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누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느냐?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이용찬 교수라는 분이 200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제학술지에다가 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여기에 빨간 것이 잘 안 보이죠? 98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요, 3페이지 위에 고추의 매운맛 성분 이 논문이 세계 학회지에서 98번 다른 학자들한테 이 논문이 참고가 되었다, 레퍼런스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98번이나. 98번 되면은 인정받은 논문입니다. 인정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 논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염증을 억제시키고 헬리코박터를 억제시키니까 염증이 억제되고 염증이 억제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위암도 예방이 가능하고 새로운 약물이 나올 거다라는 거 예견을 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실험 내용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조금 전에 이 교수님 거는 98번인데 이 논문은 196번입니다. 제가 굳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있어서는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인데 굳이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원문을 따왔습니다. 캡사이신이 항염증 작용에 아주 유능하더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염증 작용을 밝혔는데 암을 치료하는 개선제로서 총망받을 것 같다. 또 다른 논문입니다. 이건 684번인데요. 이건 역시 항산화제, 항염증성 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총체적으로 전부 다가 중심이 되는 게 항산화제와 항염증성입니다. 도시의 수도관, 관도 안에서 녹이 슬죠.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개보수 작업을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혈관을 개보수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는 걸로서 개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항염증성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816번 엄청나게 고급 논문입니다. 항암에 대해서 봤습니다. Against chemical 칼시노젠. 칼시노젠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칼시는 암이고요. 제는 암 유발 원인에 대해서 막아주고 돌연변이를 막아주더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뭐가? 캡사이신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남성들한테 있어서 적용이 되는 전립선 암입니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캡사이신을 했더니 캡사이신 먹은 쥐새끼한테 있어서의 암의 크기와 먹이지 않는 쥐새끼 암 크기를 봤더니 무려 3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암의 무게를 봤더니 암의 무게가 반밖에 안 크더라라는 겁니다.
예. 이 논문 하나로, 아니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논문들을 유출을 해보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시간 때 고추 하나를 드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몸에 이상 영향을 반드시 미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로, 예. 좋을 때는 이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의 출발은 가설에서부터 출발해서 입증해서 그 입증 단계의 증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 등등이 것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반드시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전향적 연구라고 적어놨는데 코호트 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통계 연구입니다. 실험실에 앉아서 세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저러한 논문들을 가지고 쭉 통계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암, 허혈성,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것 등등에 모두 유의미하게 역관계가 있더라. 뭐가? 캡사이신, 매운맛이요.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2003년도 3,835번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일 최고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 11가지 항암 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11가지. 요게 여름철에 여러분들 간혹 드시는 인도 노란 음식 뭐가 있나요? 강황, 카레입니다. 혹은 울금이라 그러죠. 강황은 좀 더 뿌리 쪽이고 울금은 좀 이 부분인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거의 차이 없습니다. 강황을 가지고 어떤 책을 보면은 여자들이 먹으면은 낙태한다 이러는데, 그래서 먹고 싶은 카레 젊은 여성분들, 임신하신 분들 잘 못 드셔요. 임신 낙태할 때까지 먹어보라 그래요. 절대 낙태 안 합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먹는데 삼시세끼 계속 배 터지게 먹습니까? 아니죠. 적절하게 한 끼 먹고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생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등등은 여러분들 식생활 정도에서 즐기시라는 겁니다. 식생활 정도입니다. 과도하게가 아닙니다. 강황, 포도, 벌꿀, 고추, 생강, 계피도 같이 포함시키십시오. 우리나라 음식 중에 계피하고 같이 들어가는, 생강하고 같이 들어가는 아주 탁월한 음료가 있죠. 수정과. 예, 수정과. 항상 음식은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수정과나 여름철에 먹는 오미자 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차갑게 드시죠. 예, 여름을 하나에 물리치는 방법도 되긴 됩니다만은. 근데 수정과 차게 먹고서 배탈 났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희한하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 신체 온도가 36.8도, 37도보다 살짝 못 미치는데 내 몸이 화학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들이 간으로 들어와서 간에서 해독작용을 다 시키고 하는데, 그러한 화학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인체 온도에서 제일 유리하게 화학 반응을 잘합니다. 화학 반응을 잘하게 하는 온도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돌이 모래로 변해서 흡수가 잘 되게끔 작용하는 게 효소라는 게 있죠. 소위 아제, 말타제니 뭐 하는 아제인데, 효소는 우리 몸 속에 있는 효소 작용이 몇 천 개나 됩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거 먹어서 효소 작용 좋아진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 그 돈 쓰지 마십시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탄수화물이 마지막으로 분해에 흡수되는 게 뭐를? 포도당으로, 단당류로 흡수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예, 고기를 먹으면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게 잘게 부서져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는데, 잘게 부서지는 중간중간에 작용하는 것들이 효소라고 하는 겁니다. 효소 자체도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화하고 흡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잘게 뭐든지 먹어서 믿지 마십시오. 요새 보니까 또 뭐 산양유? 산양유 초유? 초유라는 말 그대로 출산하고 첫 번째 나오는 우유입니다. 예, 인유. 그 속에는 아주 강력한 항미생물적 작용을 갖고 있는 IgA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IgA가 뭔가 하면 이뮤노글로불린 A, 항체입니다. B셀 항체인데 아기가 그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 모유를 먹고서 그거를 듬뿍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 모유 초유는 반드시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먹었을 때 아기는 여 안에서 분해가 되더라도 그 형태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 제일 잘 먹는 방법 어떻게? 제 강의 들어보신 분? 구워서. 또? 쪄서. 예, 굽거나 찌거나 열을 가해서 드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강원대 생화학과 교수 김영명 교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학술은 회원이신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마늘을 잘게 슬라이스해서 대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약간의 갈색으로 갈변된 후에 열을 가해서 먹는 것이 제일 탁월한 방법이다입니다. 예, 하얀 거 그냥 그대로보다도 빻아서 밀폐 용기에 넣어뒀다가 국에다가 넣거나 살짝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하는 이유는 마늘을 먹으면 속이 아린다 그랬죠. 미국 사람이 영어 단어를 하나 훔쳐갔습니다. 아린다. 마늘 속에 있는 성분이 아릴산입니다. 그 아릴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적혈구를 좀 파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이 굉장히 아파지고 눈이 조금, 마늘 좀 먹었을 때는 눈이 조금 침침할 때가 있습니다. 생마늘 먹는 분들 정력이 좋아진다. 정력 좋아지려면 왜 한 바가지 안 먹고 그냥 한두 개 먹고 치웁니까? 낭설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 녹차, 콩, 브로콜리, 토마토.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거의 없죠. 과당이 있습니다. 예. 탄수화물하고 과당이 많아서 당뇨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추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11가지가 뭔가 하면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이토, 식물, 케미칼, 식물이 갖고 있는 화학적인 원소 부분을 뜻합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산화를 막아준다라는 뜻입니다. 항산화 작용은 비단 이거 11가지 뿐만 아니라 이 11가지는 항암에 있어서 유리하다, 아주 강력하게 유리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밝혀놨거든요.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느냐? 5 a day, 하루에
이때 5가 5인분인지 5전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문을 찾아보면은 미국 미국 국무성인가 아니 보건부인가 그게 하면 5 por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한 5접시 더 써요. 하루 엔종일 5접시. 예. 제가 있는 그 병원에 음식이 기똥차게 잘 나옵니다. 기똥차게 잘 나오는데 형형색색의 신선한 거, 일주일에 한 2번씩 삶은 계란, 두부 이런 것 등등이 나오는데 색깔이 진짜 금수강산이에요. 예. 요거 이 11가지 중에 요거 4가지가 매운 성분입니다. 매운 성분이요. 강황, 고추, 생강, 계피, 마늘이 매운 성분입니다.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이틀 전에 여기 오기 월요일날 논문을 보다가 찾았는데요. 434번이나 인용됐는데 안티캔서 항암 작용을 갖고 있는 과일과 채소라는 그 논문인데요. 2000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화학 발암물질들이 친전자 특성을 나타낸다. 발암물질이 전자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돌연변이 그 발암물질도 역시 전자하고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왜? 내가 전자가 모자랍니다. 발암물질, 내가 전자가 모자라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때에 나와 있는 끝에 보면 항산화제가 그 역할이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입니다. 채소와 과일들이 항산화제로서 전자가 충분히 있어서, 근데 이 발암물질들이 전자를 받으면은 평온한 물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 이것보다도 그 옆에 있는 놈을 또 하나 봤는데 오렌지 있죠. 오렌지 귤 속에 리모네인 하는 성분 등이 있는데 시큼한 맛이나 아스코르빅 애시드나 그런 부분 등등이 여성들이 유방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이 걸렸다 손 치더라도 유방암을 그 발암물질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 봤습니다. 참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항산화제라고 나옵니다. 발암한 물질들에 있어서 강력한 작용을 갖고 있는 건데, 항산화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나 산업이 발달할수록 그런 속에 있어서 나쁜 물질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 황사, 그 다음에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런 매연 등등 태양 햇빛 등등이 내 몸을 해코지 시켜주는 산화적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 산화적인 물질 등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세포에 대한 부분을 해코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산화위해성, 산화 데미지를 뜻하고요. 이것이 내 몸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노화를 빨리 갖게 하고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하고 암이 생기게 하고 등등의 것들을 유발시키는 것이 현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등등을 차단시켜주는 항산화제가 애초에 근본적으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 쓰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항산화제거든요. 잘 보시면은 항산화 물질, 과일, 채소가 전자가 충분히 갖고 있는데 활성산소, 발암물질이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전자가 모자라는 것을 얘가 가서 막아줘서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더라입니다. 네. 요새 과일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항산화제는 땅이나 과일에서 나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매운맛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TV에 선전하는 그 여자 의사 여에서도 글루타치온 선전을 많이 하던데요. 네. 항산화 효소라고요. 글루타치온은 내 몸에서 항산화제로서 효소로서 작용하는 마지막 단계에 작용을 합니다.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화학물질 등등이 정상적으로 물로서 바뀌어서 배출되는 정상적인 효소 단계 3가지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작용하는 것이 글루타치온인데 효소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로. 요게 과거에 그 여에스더가 2018년도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글루타치온은 경구 섭취 시 장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보충이 어렵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예. 식약처나 거기에도 요거하고 똑같은 문 나옵니다. 복용에서는 다 부서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예.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글루타치온 먹는 걸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글루타치온은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납니다. 간과 각 세포 속에서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이 우리 입으로서 들어오는 과일과 채소라는 겁니다. 심지어 매운맛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운맛에 대한 각종 암학회지 염증에 있어서 찾아봤더니 한 30 내지 40%가 대부분 매운맛이더라라는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내 입맛에 맞는 거 저기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이 매워라는 말이 나옵니까? 어이 시원해, 아이 후련해라는 말이 나옵니까? 어떤 표현이 더 많습니까? 다 트이는 맛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운맛의 특징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항암작용, 항산화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땀난다 그랬죠. 땀이 나니까 뭐라고요? 혈액순환 잘 시켜줍니다.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려면 말초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관을 넓혀줘서 혈압을 다운시켜주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에 잘 안 걸린다입니다. 미생물 바이러스가 내 몸을 침입을 할 때에 내 몸에서 땀이 났을 경우에 땀이 첫 번째 방어벽이 됩니다. 우리 인간한테 있어서는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 쪽에는 소금물, 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방어를 해주는데 눈, 촉촉한 물질이 흐르는 곳 있죠. 눈, 코, 입. 그 다음에 항문 쪽에, 그 다음에 여성의 성기 쪽에 촉촉한 물질이 흐릅니다. 그래서 촉촉한 물질이 흐르기 때문에 촉촉한 물질을 뭐라 그럽니까? 점액이라고 표현하고 점액이 흘러나오는 조직이 점막이지요. 지난 코로나19 때 우리 바이러스 검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콧속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에는 촉촉하게 잘 흐르는데 콧속은 잘 말라버립니다. 대기 중에 의해서. 촉촉한 물질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말라버리니까 그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침착을 잘 되는 겁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겨울철에 독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부분 등등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습도도 알맞은 살기 괜찮은 곳입니까? 휴양하기 좋은 바닷가입니까? 아니면 건조하기 짝이 없는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건조해져서 코딱지가 콧물이 아니고 코딱지로 변하고 코딱지가 커져서 그거 하나 집어내려고 이러다 보면 안에 점막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죠? 애들은 이거 집어내다가 휴지 안 사고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소아과 학회지 보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코딱지 먹거나 콧물 먹는 애들이 커서는 더 건강하다고 나옵니다. 아까 콧물이 뭐라고요? 그 속에 항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gA라는. 예. 그래서 먹는 놈이 더 건강합니다. 백신 주사 맞는 것보다 100번 더 유리합니다. 백신 주사는 IgA가 아닙니다. 뭡니까? 백신 우리 감기 독감 예방한다고 맞는 게 이게 바로 바이러스를 내 몸에 넣는 거죠. 바이러스를 세력을 약화시켜서 내 몸에다 주사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거기에 대한 군인들이 길러지도록 내 몸에서 길러지도록 적응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예, 돈 주고 백신 주사 맞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이 미생물들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 백신은 못해도 1년 이전의 것등을 추출해서 내 몸에 주입시킵니다. 그것마저 달걀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맞지를 못합니다. 왜? 달걀에다 키우거든요. 매운맛, 혈액순환 땀 잡고 심장 강화 감기 예방. 예. 오죽이나 좋았으면 이 애기 보십시오. 예. 이 그림 또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요. 향이 강한 채소 과일을 드십시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습니까? 네. 요거 이 그림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식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유식한 분들이 되십니다. 요 제일 위에 CO2, H2O, 포토신세시스라고 적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물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광합성 작용입니다. 네. 18세기 서구 중세의 연금술사 금속 갖다 주면 금으로 뚝딱 만들어낸다? 못 만들었죠. 이 자연은 그냥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 물, 빛만 가지고서 카보하이드레이트, 글루코즈, 탄수화물, 포도당을 만들어내고요. 식물이 이것을 갖고 있는데 크게 4가지 부분으로 화학물질들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왼쪽에 슈키믹 액시드라고 발전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관론식 네모의 두 번째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혹시 쿠마린이라는 약 아시는 분 계실는지 심장병이 있는 분들 쿠마린이나 아스피린이나 네. 그 다음에 그물이 사람 몸에 착 붙어서 피를 빨죠. 그물이 입에서 나오는 게 히루딘이라는 물질인데 피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피가 맑아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쪽 부위로 가는 부분들이 향기 향자에 매울 신자 써가지고 특히 매운 쪽이 많습니다. 향신료 계열이 많습니다. 십자가 나무나 유명한 게 있네요. 미나리 정도 이렇고 매운맛을 나타내는 향신료 후추도 대부분 이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물질은 메발로네이트 테르펜 스테로이드 적어놨는데 이때의 스테로이드가 식물성 호르몬입니다. 식물성이라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 항염증성 아주 탁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식물들이 많이 갖고 있나? 모든 씨앗들입니다. 모든 씨앗들. 예. 한약이 한때 한약에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재를 먹거나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내 몸에 있어서 식욕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욕이 더 당기거든요. 그 다음에 식욕이 더 당기고 약의 효과 때문에 퉁퉁한 보름달처럼 변합니다. 예, 몸이 살짝 이렇게 불어나죠. 그래서 옛날에 의료제대고 미비할 때에 있어서는 한의사들이 그 안에다가 한약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좀 집어넣었던 경우도 있었답니다. 왜? 보약 먹고서 일단 식욕이 땡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안 넣어도 식욕 땡기게 하는 약들이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콩과의 식물들이 대부분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 계열이 원기, 그 사람의 생식 능력을 키우는 근본 호르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콩 많이 자시면은 혹시나 합니까? 여러분들도 연세에 또 막내 볼 수 있을는지. 예. 괜히 돈 비싸게 주고 동남아 가서 독사 잡아먹고 이러지 마십시오. 일본에서 개발된 것 중에 키토산 하는 거 있었죠. 키토산. 그 키토산이 기침질이거든요. 손톱 발톱이 기침질입니다. 그 다음에 바퀴벌레 껍질 같은 게 있어서 기침질이거든요. 항암에 좋다고 키토산 사 먹던데 집안에 바퀴벌레 많은데 그거 말라고 사 먹는데 아니면 손톱 뜯어 먹든지. 개껍질. 그래서 개껍질. 그래서 TV나 그런 데 선전하는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번으로 직선으로 내려면 아미노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독약 쪽입니다. 마약이나.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쪽으로 나가는 이 부분은 유일하게 식물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콩을 끓이거나 콩 속에 기름이 얼마나 많았으면 들기름이 나오고 참기름이 나오고 해바라기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식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커피 이렇게 따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표면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떠 있죠. 예, 바로 식물들이 갖고 있는 기름입니다. 근데 잎에 많을까요? 씨앗이 많을까요? 씨앗이 많습니다. 커피 또한 씨앗이지요. 씨앗을 볶아가지고 참기름 만드는 건 똑같죠.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물을 넣어서 우리가 섭취합니다. 커피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커피 성분 때문에,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제외하고서는 커피 파는 커피가 너무 진하던데 1:1 물 비율로 해서 이런 거 하루에 한 2잔, 3잔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에서 배를 더 타가지고 하루 왼종일 마시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쪽은 향기하고 기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요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8개의 이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향이 아니고 근처에 갔습니다. 팔각향이라고. 네. 팔각향, 정향, 소회향, 산초,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요 5가지가 중국집에 가면은 오향장육에 들어갑니다. 요 팔각향이 갖고 있는 화학 구조가 요겁니다. 쉬키믹산. 그래서 요 화학 구조에서 수산기운 요거 2개가 없으면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어디서? 버드나무에서 추출합니다. 근데 요 쉬키믹산이 조금 전에 봤던 요 1번 계열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타미플루로서 여기에서 빼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그래서 향신료 가게에 가셔가지고 정향하고 팔각향 사가지고 폴폴 계피, 생강, 예, 그거 4가지만 넣어도 되겠네요. 폴폴 끓여가지고 물 한 200cc, 800. 저 같은 경우에는 물 800cc에다가 팔각향 한 3조각, 정향 한 3조각 넣어가지고 겨울철에 우리 환자들한테 계속 음료로서 드시게끔 했거든요. 충분한 항병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올 고기 많이 먹자. 삶은 돼지고기 삶을 때에 이거 집어넣으시면 냄새가 끝내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향하고. 네. 된장보다도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봤더니 이 논문 426번 항산화 작용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항암, 두뇌 개선, 소화 촉진, 면역 증강, 혈액 순환, 성인병 예방,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만병통치약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부분이 식물의 휘발성 기름, 식물의 휘발성 기름이 내 몸에 있어서 이 미치는 영향을 받습니다. 탁월하다입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에서 향기가 더 잘 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과 더불어서 그 속에는 알코올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술의 알코올류보다도 식용으로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삼겹살집에 식탁을 뭐로 닦습니까? 소주. 예, 소주로 닦거든요. 기름은 소주로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 속에 있는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주를 먹어야 된다. 잘못된 원리거든요. 그러면 소주와 버금가는 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향기 성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보다는 향기가 더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혈관 속의 기름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기름 없애는 데 있어서는 향기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에 기름이 묻었을 때 비누로 씻죠. 비누가 있습니다. 그 비누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SOAP, 소업이라 그럽니다. 소업을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 그리스어로 찾아봤더니 사포닌이라고. 사포닌 소업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비누는 거품이 일어나죠. 버블입니다. 그래서 순수 나물국만 끓였을 때에 일어나는 거품이 있죠. 사포닌입니다. 그걸 드시면은 여러분들 혈관이 기름을 싹 녹여주는 부분이죠. 걷어내지 마십시오. 다만 육류 고기하고 같이 끓일 때에는 좀 걷어내시더라도 청국장, 된장 끓일 때 특히 많이 나옵니다. 콩 많이 끓일 때. 인삼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식물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 식물 계통도에서 보는 2번이 바로 그거거든요. 스테로이드로 발전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콩류를 많이 드시면은 내 몸이 더더욱 건강해지는 거 있죠. 심장에다가 수술해서 카테터 집어넣고 이건 스텐트하고 이런 부분 등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향기가 강한 채소 과일과 거품을 걷어내지 마시고 드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된장이나 청국장 드시면 그 안에 유산균 덕을 볼 수 있죠. 된장, 청국장 드셔서 유산균 덕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전혀 없습니다. 유산균, 균이라고 얘기할 때 균은 70도 이상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70도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100도씩 벌벌 끓입니다.
넘쳐나도록 거품은 많이 나고 그 안에 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만 있을 뿐 균은 절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좀 더 잘 먹는 방법은 끓였다가 좀 식혀서 좀 식혀가지고 거기다 한 숟가락 더 퍼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좀 더 낫겠죠. 네. 된장과 청국장이 같은 장인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된장에는 소금기가 있고 청국장은 소금기가 없죠. 순수 콩 발효, 단백질 발효와 당 발효만을 일으킨 게 청국장이고 된장에는 소금 염장해서 한 것입니다. 예, 그 차이가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는 식물들은 카디오가 심장, 바스큘라가 혈관, 심혈관 질환을 예방 방어하고 일종의 암종들도 예방하고 방어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서 우리가 향기를 아로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아로마 향기를 사지 마시고요. 그거 살 돈으로 마트 가셔가지고 요새 과일값이 비쌌어요. 이게 공진단인데요. 한약 중에서는 제일 비싸죠. 요 사향 노루의 배꼽 속에 사향이 번식을 할 때에 소위 이야기하는 페로몬이라는 향을 발산시키죠. 암놈이. 그래서 이제 그 쓰고 남은 것들이 배꼽에다가 뭉쳐져 가지고 요만한 낭을 만듭니다. 이 속에 이거를 딱 따개면은 사향의 그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거 한 개를 딱 따면은 19g 정도 되는데요. 요거 공진단 100개 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을 딱 먹으면은 공진단 이 사향이 사자가 보시면은 사슴놈 밑에 솔사자입니다. 여기서 저 사향을 딱 따면은 저쪽에서 대반의 냄새가 날 정도로 냄새가 향기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해가지고 사향이라고 지었습니다. 요거 한 개의 원가로 수출입 조합에서 요거 한 개의 작년에 300만 원 했습니다. 세금 붙여서 3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과 합쳐서 하면은 수공비, 인건비 해가지고 다 합쳐도 원가가 한 400만 원 됩니다. 네, 그만큼 비쌉니다. 그런데 이 공진단이 한의학에서 아까 내가 수무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여져야 됩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돌아다니는 것을 표현한 것이 한의학의 단 4글자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수승화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은 올려주고 뜨뜻한 기운은 내려져서 내 몸의 체온을 균등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승화강입니다. 한의학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신진대사의 명제입니다. 수승화강이요. 즉 조교, 수승화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약을 두꺼운 책 한의학식 쫙 전부 다 놓고 수승화강 시켜주는 단 한 개의 약이 바로 요겁니다. 단 한 개. 예. 책마다 다 뒤져봐도 수승화강 단 한마디 나오는 이 약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으신 어머님들 몸차고 그냥 일반 한약 100날 드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요거 한 2제 정도. 기본비가 한 800만 원 넘게 드네요. 사양 하나가 19g 나온다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부분이 19g이 채 안 됩니다. 19g이? 19. 19. 근데 이 공진단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수승화강을 시켜서
백병이 일으키지 않게 한다. 돌아다니는데 고이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풍부허약, 태어날 때 비록 허약하게 태어날지라도 천원일기, 그 원기를 고착화시켜줘서 이렇게 된다라는. 향기의 그 다음에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째 드시면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채소를 먹으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화가 안 되다니요. 그것을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내 몸에서 끌어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콩나물을 먹거나 채소를 먹으면 그 모양 그대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코끼리, 기린 같은 것들은 뭘 먹습니까? 풀만 먹는데도 우리보다 그렇게 몇 배나 더 큽니다. 차이가 뭐에 있을까요? 우리가 영양분을 먹어서 그 영양분을 내 몸의 신진대사에 활용하는 능력인데, 내 몸에서 일으키는 것 중에 아까 효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채소를 분해해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내 몸에 채소 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이름하여 섬유질 분해 효소가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빠져나오는 것과 동시에 빗자루 역할을 해서 장내에 있는 고여있는 것 등을 싹 썰어서 옵니다. 그래서 항암 작용 또한 있다라는 거죠. 장내에 이상 증식하는 세포들 썰어버리죠. 예. 그래서 채식하십시오. 변비 예방합니다. 채식했을 때 방구하고 고기 먹었을 때 방구하고 틀립니다. 방구 하루에 10번 내지 한 20번 낀답니다. 정상이랍니다. 채소는 탄수화물이라서 구성 분자가, 화학 분자가 CHO,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CHO, 질소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질소에다가 황하고 이런 인 같은 것들이 붙으면은 채소보다도 고기 쪽이 잘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으면은 냄새가 지독하고요. 채소를 먹으면은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방구 소리는 채소를 먹으면은 이 안에서 유산균들이 활동을 잘해서 분해 효소가 잘 돼가지고 발효가 잘 돼서 가스가 잘 나면서 방구 소리가 큽니다. 이쪽에는 유산균 먹이 효소가 별로 없어서 조용해요. 그래서 붕붕붕붕 하더라도 소리 나는 게 더 괜찮습니다. 색. 예. 껍질째 드시는데 껍질은 색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과일, 채소, 몸에 좋다. 이거는 뭐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섹시한, 음식 중에서 섹시한 부분인데, 색깔과 우리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 섹시합니다. 예, 영어로 SEXY가 아니고 색깔과 시각에 있어서 좋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으면 제가 섹시라고 표현했겠어요. 색깔이 우리는 한국 어디인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건강을 위한 오색꽃, 건강을 위한 오색꽃. 하여튼 색깔이 있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참 그러하네요. 과일과 채소에 있는 항산화 활동을 담당하는데 이 껍질이 포함된 사과 50mg, 껍질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 50mg을 먹었더니 종양세포가 42%가 억제가 되었습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 50mg를 했더니 세포 증식이 23%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껍질채 드시는 것이 더 항암 활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항산화 작용. 항산화. 그 안에 그리고 향기, 성분 등이 한마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많을수록 당뇨병이 걸릴 확률은 위험성은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significantly 아주 탁월하게 현저하게 더 감소한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네. 이건 역시 마찬가지. 예. 그래서 과일, 채소, 비만하고 이거 봤더니 항비만 효과, 항산화, 지방 생성을 억제시키고요. 지방 분해 촉진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방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누로 녹여버리니까 없어지고 향기 성분도 비누를 지방을 녹여버리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면 지방 생성을 어느 음식이 제일 많이 만들까 했을 때에 우리 일반적으로 고기 많이 먹으면 이래야 된다 그죠? 삼겹살이 아니고요. 50대 주로 보통 40대 이후 남자들보다도 여성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당뇨하고 고지혈증, 특히 고지혈증, 지방간 집안 지키시는 사모님들 분이 더 많이 이런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걸 내가 느껴요.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데 사모님 여성분들이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매일 술 먹고 하는데도 잘 안 걸리는데 여성분들이 왜 그래요? 요 특징이 사실상 삼겹살 매일 먹으면은 그런 걸 걸리겠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어느 지방에 있어서도 지방을 제일 많이 생성시키는 게 사실상 기름보다도 6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적어보십시오. 찹쌀, 쌀, 쌀, 밀가루, 감자, 고구마, 옥수수 요거 6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한 6월달, 7월달 되면은 여름철에 양푼위에다가 옥수수 푹 삶아가지고 동네 이웃집 아주머니들 이렇게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그거 드십니다. 사모님 왜 이거 드세요? 나 고기 드시는 게 더 좋을 건데 나 고기 못 먹어요. 감자 아니면은 고구마 아니면은 옥수수예요. 이게 당분, 글루코즈, 아까 탄소 광합작용 한다 그랬죠? 광합성 작용을 하고 글루코즈, 포도당 농도가 제일 높은 곡식물들 중에 요거 6가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와서 당분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침착이 되는 겁니다. 이거 6가지 곡식이요. 보리, 조, 콩, 수수는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요거 6가지, 비만인 분들도 마찬가지 요거 6가지는 되도록이면 절제하십시오. 살찌고 고지혈증 있으시고 당뇨 앓으시는 여성분들 별명이 3가지 있습니다. 예? 떡순이, 빵순이, 밥순이. 예. 그분들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요거 양푼이를 좀 멀리 하십시오. 양푼이에다가 이렇게 드시는 거 보면 진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해초류 많이 드시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산 후에 그렇게 먹이겠습니까? 아주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피를 맑게 하지요. 두뇌작용 잘 시키고 성장 발육, 뼈를 강화시켜 줍니다. 갑상선 질환 예방하고요. 인체 에너지의 근본, 우리를 인간을 움직여주는 엔진이 요겁니다. 요거 뭐죠?
갑상선. 갑상선에서 나오는 초신 호르몬 갑상선. 예. 갑상선 여기를 강화시켜주는 게 바로 미역김 다시마입니다. 미역김 다시마 먹고서 뚱뚱한 사람 봤습니까? 지금도 제주도 가시면은 80대 할머님들 분께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해녀분. 예. 그분들은 집에서 일어나서 딱 바라보면은 앞에 바다 음식, 90도 딱 돌면은 밭 음식, 또 90도 딱 돌면 산 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들을 다 즐겨서 드세요.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질환 제일 없고 제일 장수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애들 시험 떨어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피가 맑은데 머리 회전이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소화 어렵게 해서 아침 꼭 먹을 때 그때의 아침은 아까 쌀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활동하는 애들한테 있어서는 당 성분이 있어도 충분히 먹여줘야 됩니다. 고기하고요. 1번 살아가는 애들한테 1번은 무조건 고기입니다. 자나깨나 고기. 왜? 발육 성장을 해서 활동이 많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세포 활동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 성분이 많은 그런 거 먹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기본 구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이십시오. 단 고기는 더 좋다면 삶은 고기인데 크는 애들한테서는 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은 삶은 고기를 되도록이면 선호하시고요. 삶은 고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한우 2플러스 절대 아닙니다. 와규 절대 아닙니다. 와자가 일본 말이라면서 일본을 뜻한다면서요. 규가 소고 일본산 와규를 썰어보면은 빨간색이 없어요. 흰색이 쫙 아주 안 좋은 기름이죠. 아주 안 좋은 기름. 그래서 제일 좋은 고기는 저는 돼지고기 안심. 돼지고기 안심 하루에 170에서 한 120g 정도라고 적어놨던데 요거를 푹 삶으면 안에 기름 쑥 빠지고 안 그래도 기름이 없는데 순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데 특이하게 지방세포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시켜서 없애주는 물질이 적색육이 갖고 있는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적색육은 발암물질, 외국 문화에 있어서는 바베큐로 드시기 때문에 발암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나 적색육을 삶으면 100도 이상 끓지 않기 때문에 발암물질, 벤조피린 같은 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삶아가지고 애들이 바깥에서 놀면은 태양광을 받아서 합성이 돼서 여기서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나오고 이 칼시토닌이 피 속에 있는 칼슘을 골수로 데리고 들어가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것만 먹어서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뛰어놀아야 됩니다. 뛰어놀아야 뼈가 자극이 돼서 뼈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미국 나사의 자료입니다. 우리 인체가 우주 공간에 있을 때 인체의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한 달, 우주 비행 중에 한 달 동안 있으면은 1 내지 1.5%의 미네랄 밀도, 1 내지 1.5%의 뼈가 무게가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인들도 우주에서 운동하는 법이 좀 틀려요. 네. 밀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 별로 없으면은 근육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걸으시는 것이 좋은데 애들 뛰는 거나 어른들 걷는 것이나 공통점은 지구 중력을 받는 겁니다. 지구 중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걸으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산행은 하지 마십시오. 산행은 말고 일반 평지 보행으로서 그러면은 뼈에서 자극이 일어나서 그 뼈 자극에 전기가 발생해서 뼈세포 분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애들은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이 많아서 걷지 않고 어떻게 해요? 뛰어다닙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아파트 1층 생활했습니다. 아들놈 두 놈이 돼서. 네. 요새 윗집에는 애기도 없는데 왜 그래 시끄러운지. 애들 뛰다니는 거 뛰지 마 하지 마세요. 제발. 천리입니다. 천리. 애들이 걷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루에 칼슘이 뼈에서 500mg이 내 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유 100g 속에는 칼슘이 100mg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500mg이 어딘가 하면은 마트에 제일 작은 우유 있죠. 이게 200cc거든요. 요 속에는 칼슘이 20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도 하루에 3개 정도는 드십시오. 그런데 우유 먹어서 배탈수산 난다? 80% 지구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유당 분해 요소가 없어서. 그래서 인간이 또 누굽니까?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유당이 없는 우유를 만들어냈어요. 유당, 락토즈죠. 락토즈 프리, 없다. 유당 무 우유를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드시면 됩니다. 콩 종류를 많이 드시고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 아까 콩이 스테로이드 종류로 발전을 해서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불로초이고 영양분이 탁월하고 여름철에 삼계탕 드실 때 다 큰 닭을 먹습니까? 갓 자란 용계를 먹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식혜 만들 때 보리를 먹습니까? 보리 완전 자란 걸 먹습니까? 보리 싹튼 걸 먹습니까? 싹튼 거. 이렇듯 시초가 되는 어린 것 등이 영양분이 더 많습니다. 왜? 발생하려고 하는 기운 때문이에요. 네. 근데 콩 종류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또 오래 놔두면은 콩 자체에 있어서 그 곰팡이 피죠. 곰팡이 때문에 그 곰팡이가 살서제 쥐 죽이고 할 때 쓰는 그런 곰팡이들인데 신선한 거 드시고 어쨌든 콩 종류를 많이 드시고 뭐 영양가 없는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불로초가 바로 콩이더라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씨앗에서 싹이 트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자랍니다. 그러면은 줄기세포는 여기에서 세포를 뽑아서 내 몸에다 주입하는 건데 내 몸에 선 자기세포 줄기세포 여기보다는 여기는 1차 분화가 된 거고 요 안에서 모든 유전인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뽑아낸 줄기세포가 훨씬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아기가 탄생 정자 난자가 맞는 그때에 어떤 세포를 하나 빼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탯줄에서 뽑아낸 그 세포를 저장시켜서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 애들 뭐 백혈병 있을 때 거기서 또 백혈병 걸리지 않는 골수 세포들을 뽑아서 또 애기한테 하고 인간의 기술이 그렇습니다. 씨앗 속에서 최고의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 계란 속에서 다 들어있더라 라는 겁니다. 세계 최장 수국이 요 2000년도에서 벌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 한국은 2위, 5위에서 오르락내락 하고 있어요. 이유가 제 혼자서 생각해 봤는데 일본은 식사량이 좀 작고, 근데 일본 여성들이 세계에서 유방암 비율이 제일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미소국과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 파이토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일부분입니다. 콩 속에 많이. 미소국은 일본 사람들이 먹는 된장이죠, 그렇죠? 그 속에 이소플라본 많다 이거죠. 유방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심장, 뇌혈관을 감소시키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고기를 드실 때 삶은 고기 많이 드십시오. 적생육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베큐가 아니고 우리가 삶아 먹는 문화에 있어서는요. 씹죠. 씹기 때문에 턱관절에 있어서 근육이 퇴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씹기 때문에 이쪽으로 혈류가 많이 와서 뇌의 혈액 공급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뇌의 항상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세포 유지, 여기도 튼튼하게 하고. 점심 때 이거 어떨까요? 돼지고기 안심 삶은 거에다가 쌈 싸서 김치에, 겨자에, 고추, 마늘, 오늘 강의 드렸던 모든 음식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음식이다 이거죠. 살 빼는데 한의원에서 제가 한의사 면허증을 따고 공부 계속 와서 석박사 다 따고 지금 이날이 때까지 약 절대로 짓지 않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야. 한약 다이어트.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예. 저희 학식에 있어서 그거는 사기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 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체중계에 올라서서 체중계 바늘이 내려가는 것을 뜻합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살 뺀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야 됩니다. 지방을 없애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약은 내 몸을 이상 항진시켜서 과발한, 과호흡,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단기간으로 물을 쫙 빼버리는 약입니다. 그 약을 복용하시면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그 약을 먹으면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거리고요. 맞아. 이래 됩니다. 네. 과발한 과호흡 탈수 때문이에요. 70년도에 유재두 선수라고 기억나십니까? 권두 선수요? 그 당시 미들급에서 인기였죠. 그러다가 챔피언 따고 2차 방어전인가 일본에 가서 해서 그것을 져버렸죠. 그때 나왔던 말이 뭔가 하면은 유재두 음식에다가 이거 땀 많이 나게 하느냐, 혹은 또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 그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땀 쭉 빼서 그거하고 똑같은 약입니다. 근데 그 약 성분은 실은 기가 막히게 좋은 약 성분입니다. 어떤 때에 감기 독감 걸렸을 때 이틀 정도 길어도 사흘만 복용하면 감기 독감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약입니다. 뚝 떨어져 버리게 하는 그 약을 과용해서 오랫동안 쓰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약인데 그 약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듭니다. 체중은 줄어드는데 또 깨어나서 밥 한 숟가락 먹으면 이번에는 지방 축축이 더 일어나는 약입니다.
그게 또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배에다가 침 넣고 전기 연결해서 지방 분해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에 고기 불판 위에 기름이 녹는 정도 온도를 아시는지요? 그냥 일반 불판에 손 올려서 기름이 녹습니까? 안 녹죠. 손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어야 기름이 녹습니다. 전기를 연결해서 지방이 녹으려면은 정상적인 내 세포 화상 안 입고 기름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리 법칙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산화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화상도 안 입고 지방만 분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돼지고기 안심 적생육은 희한하게도 내 몸에 있는 지방만 잡아가지고 내 몸의 공장 미토콘드리아에 데리고 들어가서 전부 다 태워서 없애줍니다. 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운동 안 하고 6개월만 하셔도 3 내지 5kg는 그냥 빠져 있습니다. 돼지고기 안심 적생육을 사서 매일 한 100g씩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요 작용이 쌈 싸서 먹으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또 그 작용이 더 올라갑니다. 칼시토닌이라는 적생육에 들어가 있는 성분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 별로 안 들거든요. 그죠? 요거 100g 돼지고기 안심 100g 요거 한 1,500원, 예, 한 2,000원 모르겠다. 삶으면은 그 기름값하고 그 때문에 이제 물값하고 들어가는 거. 요거 삶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뭘 넣는다고요? 팔각향하고 정향, 예, 한 3-4개씩 그렇게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는 뭐 아침 굶지 마십시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성인 노인분들 고기 섭취량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나이가 들어도 가장 중점적으로 작용하는 근육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위가 엉덩이와 대퇴부입니다. 엉덩이 살이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 아파서 못 앉아 있어요. 예. 그래서 엉덩이의 근육과 대퇴부의 근육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는 꼭 고기를 좀 드셔 주십시오. 꼭 드십시오. 요게 일본이고 한국이 3인, 요거는 2019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설명한 거고요. 2022년도 OECD 발표인데 여기에 한국은 2022년도에는 5위가 3위에서 5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요 차이가 일본에는 해산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해진미, 산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들에서 나는 것 골고루 드십시오. 이게 더 좋다. 그 안에 성분이 뭐 몇 밀리그램 들어있어서 몇 밀리그램 들어가는 차이 내 몸에서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예.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 어머님들의 손끝에 있는 모든 마법사입니다.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저는 밥투정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맛이 없다, 맛 있다. 절대로 밥투정 안 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요거는 작년에 22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한국의 남성들이 세계 14위랍니다. 잠수하는 중. 여성은 3위입니다. 한국 통계청 발표입니다. 22년도. 네.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분들보다 좀 더 그러한 것이 술 말고가 있겠습니까?
사실 술, 담배로 봤을 때는 술이 급격하게 병세를 더 악화시키죠. 더 급격하게. 네. 그래서 술만큼은 좀 자제를 하시고, 술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술 좋은 점 심내혈관을 줄여주더라라고 하는 정설 아닌 정설 비슷하게 흘러나온 것이 블란스 포도주입니다. 예, 블란스 포도주는 그래서 이름하여 서양 사람들이 할 때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란스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블란스 사람들이 심뇌혈관 질환이 적더라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먹지는 않거든요. 과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때의 포도주는요, 포도만 가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씨앗하고 콩입니다. 그죠? 씨앗째 해야 씨앗에서 나오는 성분 등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사람들이 이름 붙였는데, 그 성분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생명의 원천인 씨앗, 콩. 자, 좀 맵게 드시고, 또 뭐죠? 향기 있는 거 드시고, 색깔 있는 거 드시고, 해초리 드시고, 콩 드시고, 삶은 고기 좀 드시고. 네. 시종 일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과일과 채소, 숭의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게 있어서, 항산화 작용은 내 몸의 노화를 시키지 않는다 아니고 노화를 늦춘다가 맞습니다. 항노화식품이란 말 자체가 아니고요, 노화를 늦춘다가 맞습니다. 그죠? 노화가 안 된다가 아니고. 네. 그리스 신들도 지금 올림푸스 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신들마저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행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한 것 좀 잘 응용하시고요. 아마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은 요새 항암에 대해서 제가 항암과 한약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전대부터 아세요? 10가지 완전하게 크게 보호한다라는 한약입니다. 네. 이것이 갖고 있는 항암 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인삼, 백출, 백봉령, 감초, 숙지, 당귀, 청궁, 백작, 황기, 계피인데요. 그 10가지가 음과 양이 합쳐져 가지고 용수술 치듯이 내 몸의 면역력 강화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맛 기똥차게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한약이 이런 맛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에다가 정향, 팔각향 조금만 더 집으면 기가 막히게 몸이 공중에 붕 날아가듯이 그렇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하시고, 내년 혹시 후반기 때 강의에 있어서는 한약과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궁금한 거 질문하시지요. 10전대부터 저기 먹으려면 봄이 좋습니까? 가을이 좋습니까? 1년에 2번 먹으면 더 좋아요. 1년에 사시사철 각 계절마다 한 번씩 복용하는 걸 제일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이 아니고 한약 복용은 겨울, 여름이 제일 좋습니다. 여름엔 땀 흘리잖아요. 땀 흘리기 때문에 각 계절마다 기운력이 전부 다 틀립니다. 기운력이 전부 다 틀린데, 봄, 가을에 있어서는 내 기운력을 소비할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평이한 기운이기 때문에 내 몸이 별로 쇠잔해지지 않는데, 여름에는 많이 쇠잔해졌기 때문에 보충해줘야죠. 예, 겨울에는 1년에 자라날 기운을 북돋아 넣어줘야죠. 그래서 겨울, 여름철이 제일 좋고요. 체질상 저 태음인도 체질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평생 이렇게 계셨습니까? 평생 성품이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제가 아까 자연 속에서 나는
움직여지는 역동체입니다. 역동체인데 그 사람은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일평생 고정되게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철학에 있어서 그 우리 인체를 생각해온 모든 철학자는 움직일 동, 역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역이 있어서는 사상이 아니죠. 64기로서 움직여지는 걸 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상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내 체질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합니다.